안녕하십니까. 새 시대 다시 공자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제1강 미소천사 공자를 비롯해서 2강, 3강에는 공자의 정치관 또 교육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우선 새 시대 다시 공자라는 타이틀을 제시한 것은 우리 시대가 많은 변화를 갖고 오고 있는데 한간에서도 우리 유교 문화가 다시 일어나야 된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또 그런 논조를 많이 쓰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유교 문화를 우리가 논하자고 하면 그 시조인 공자 사상에 대해서 우선 우리가 이해의 폭을 넓히는 것이 급선무라는 생각에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공자를 다시 재조명하는 그런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공자님 하면은 성인으로서 많은 분들이 인식을 하고 있지만 또 배우지 못한 사람들은 공자가 도대체 누구냐, 어느 나라 사람이냐, 또 옛날 사람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선입견을 가지고 보시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저런 그 인식들을 새롭게 바꾸기 위해서 미소천사 공자라고 해서 타이틀을 잡아봤습니다. 이거는 논어에 보시면 알겠지만 향당편에 이미 그 제자분들이 공자님의 그 평소 생활 모습을 보고 표현한 그 내용이 있습니다. 논어에. 좀 이따 그 얘기도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공자님은 보통 분이 아니고 또 도를 이 세상에 전달해 주시고 도덕 문화를 펴신 분이기 때문에 늘 마음속에 미소를 머금고 살으셨다는 생각에서 공자의 딱딱한 그 인식이 아니라 새로운 조명을 하기 위해서 항상 미소로 삶을 사셨다는 그런 새로운 면을 여러분과 함께 같이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림과 같이 많이 이제 일반적으로 보이는 초상화 이런 그림이 있습니다. 근데 자세히 이렇게 보면은 미소 띈 모습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근엄하기도 하시고 또 심각한 표정도 있으시고 하지만 그 시대가 춘추 시대였기 때문에 항상 전쟁과 혼란이 전철되는 그런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공자님은 학문을 통해서 많은 수양을 하셨고 또 제자를 기르면서 숙이 치인 자기 몸을 우선 닦고 남을 다스린다는 그런 정치 철학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방면에서 그 도를 닦으시고 또 천명을 깨달으셨기 때문에 그분의 인덕을 한 단면만 보고서 우리가 얘기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자분들이 평소에 공자님을 직접 보시고 느끼신 그런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새롭게 조명하자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공자님의 여러 가지 모습이 나오죠. 왕관, 문선왕으로서 이제 또 왕관을 쓰신 모습, 여러 가지 이제 제후의 모습도 있고, 학자의 모습도 있고, 스승의 모습도 있고, 다양한 모습이, 우리 구글 이미지를 참고해 보면 다양한 면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몇 장을 골라봤습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또 자료도 또 제가 발견을 했어요. 뭐 공자님이 보통 분이 아니시라는 거는 우리 인류가 많이 공부들을 하고 논어를 통해서 또 사서 오경을 통해서 우리가 접했기 때문에 다양한 면에서 공자의 모습이 이렇게 인터넷상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정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각계각처에서 공자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객관적으로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이제 이런 그 그림은 주윤발이라는 그 중국의 배우가 홍콩의 배우인데 이런 분들이
주역을 맡아서 촬영한 영화의 한 장면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우리나라 그 한류 스타라고도 하는 공자의 후손으로서 또 역시 이렇게 조명을 하는 그런 사진도 있고, 인본주의의 대가라고 해서 또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알려주고 있는 그런 자료도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가운데 현대 중국을 가로지르다 해서 공자 사상을 현대 중국에서도 상당히 많은 차원에서 보급을 하고, 세계적으로 중국 아카데미, 공자 아카데미, 공자 학당 이런 걸 지어서 많은 그 공자 사상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자세하게 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만세사표라는 그런 소위 그 중국 국자감의 이런 그 현판과 동상이 있죠. 그리고 양쪽에 역시 동상의 모습, 그림 모습, 그리고 현재 중국에서도 공자 사상을 현청한다는 그런 모습의 사진도 있고, 또 이쪽에는 17, 18세기 영국의 공자 숭배와 모럴리스트라는 타이틀로 동국대학교 교수 황태연 교수란 분이 최근에 공자에 대한 저서를 대작을 써가지고 국내에도 시판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새롭게 공자에 대한 사상이, 철학이 서양의 문명에 크게 영향을 주었다는 그런 새로운 사실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10여 년 전에 KBS TV에서도 4부까지 해서 인의예지, 사랑의 여정, 뭐 또 해서 인의 예지를 이렇게 다큐멘터리로 해서 유교 문화의 현 주소를 잘 조명을 해서 많은 그 관심을 불러일으켰던 작품입니다. 또 옆에는 맹자의 철학에 또 조명을 하고 있는데, 맹자야말로 공자를 배우겠다는, 그 밑에 그 추사 선생님의 글씨인데 소원학 공자라, 이게 맹자 책에 나오는 아주 미용구입니다만은, 맹자가 왜 맹자였냐 하면 바로 공자학을 배웠다. 그걸 항상 마음에 새기고 공자를 배운다는 그 신념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결국은 나중에 아성이 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도 해볼 만합니다. 그만큼 이 선현을 모시는, 성인을 모시는 그런 자세가 배움의 자세가 아닌가 해서 결국은 맹자의 그 철학도 아주 훌륭한 철학으로 후인들에게 칭송이 돼서 우리 유가 문화를 공맹철학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맹자의 철학은 백성이 가장 귀하고 그 다음이 국가이며 가장 가벼운 존재가 군주다. 그러므로 민심을 얻어야 천자가 된다 해서 그 당시 춘추 시대는 공자님이 주유천하를 하면서 그 제후들에게 인정, 선정을 베풀 것을 독려하고 했지만 쓰임새가 없고 돌아와서 이제 육경을 편찬을 하셔서 후하게 남겨줬는데 120년 만에 맹자란 아주 걸출한 학자가 나와서 결국은 공자의 사상을 이어서 그분이 바로 전국시대, 그러니까 춘추 시대가 지나서 더욱 전쟁이 활발하고 그 민심이 아주 피폐해질 대로 그 당시가 그랬는데, 그때 맹자 역시 또 주류천하를 하면서 그 제자들을 양성하고 했던 그 기록들이 맹자책에 있습니다만은, 역시 맹자의 그 사상은 공자에 근원하고 있고 공자를 받들었기 때문에 맹자가 됐다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우리 성균관의 30대 성균관장으로 취임하셨던 서정기 선생이 평생을 또 유학 공부를 하셔가지고 47권이라는 유교 대전을 편찬을 했는데 마지막에 맹자를 역주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 맹자의 사상을, 철학을 가지고 우리 성균관도 활발하게 유교 문화를 부흥시켜야 된다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
그 당시 활동하던 제자들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공자는 선대의 문화를 집대성하여 시경, 서경, 역경, 악경, 예기, 춘추 등 6경을 편찬하였는데 그 근본은 천신인 하느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천명에 근거하였습니다. 공자는 논어에서 분명히 밝혔듯이 인생의 황금 시기인 50에 지천명을 함으로써 상고시대로부터 존재하여 온 상신 또는 상제로 불린 하나님의 존재와 말씀에 대한 믿음과 호학정신, 즉 수리부작, 서술은 했으나 지어내진 않았다. 또 신이 호고 믿음으로써 옛것을 좋아했을 뿐이다 해서 제자로 하여금 그 선대 문화를 잘 전승하도록 그렇게 교육에 진력하였던 것입니다. 그런 정신을 이어서 따라서 송나라 때도 주자 선생에 의하여 신유학으로 도맥을 이었으며 정신일도 하사불성이라는 것과 같이 정신문화로 이어져 꽃을 피웠습니다. 그 결과 하늘의 이치, 즉 천리에 근거한 인문학의 온천으로 평생 어질인 사랑인의 공자사상을 펼쳐서 오늘에 이르고 있는 것입니다. 상고시대로부터 존재한 상제로 불린 하나님의 존재와 말씀에 대한 믿음과 호학정신인 수리부작 신이호고를 제자로 하여금 전승하도록 교육한 것은 바로 수리부작은 서술할 술은 설명한다는 뜻이고 가다오다의 착과 차좁쌀 술의 합자로 깨알같이 자세하게 풀어 설명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옛 성현들의 말씀을 집대성했다는 말씀이 바로 이 문장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옛고는 우리가 아는 옛고는 완성을 뜻하는 열십자와 사람을 뜻하는 입구자의 합자로 옛고라는 건 뭐냐? 한마디로 완성된 사람이 살던 시기가 바로 옛고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냥 우리 일반적으로 볼 땐 옛고 하면 옛날 거로 이렇게 골동품 취급을 하듯이 하는데 이게 우리 동양 고전에서는 옛고는 완성된 사람들이 살던 그 시기. 그러니까 공자님 때로 옛고를 생각해 보면 바로 요순시대에 요임금, 순임금이 바로 이 진리를 실천하시는 그런 사람들이었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사상과 철학을 집대성하신 거죠. 자, 그 다음에 인이란 무엇인가? 공자님 사상을 한마디로 우리가 표현하면 어디리는을 표현하는데 공자는 진리의 근원인 보이지 않는 하늘의 본질 세계와 또 눈에 뚜렷이 보이는 땅의 현상 세계의 관계를 중심으로 평화로운 대동세계인 천하귀인의 추구에 학술과 도덕적 진리를 담아서 집약한 것이 바로 인간 본성으로서의 사랑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자를 보더라도 이 칼라로 했는데 위에 한획은 파란 하늘을 상징하고 아래는 누런 땅, 그리고 피를 갖고 태어나는 우리 사람. 그래서 이 어질인자의 그 중요성은 바로 단순하게 어질다는 뜻이 아니고 하늘과 땅의 진리를 터득한 사랑, 이것이 바로 최고의 가치가 어질인이라는 그런 또 속뜻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그냥 어질인 하고 지나가는데 우리가 공자님을 새롭게 조명할 때는 바로 공자님은 천명을 50회 때 아셨다고 지천명을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천명과 또 땅, 주유천하를 한 이유가 바로 만물을 병물치지 해가지고 그걸 제자들에게도 알려주시고 제후들을 만나서
선종을 펴라고 했기 때문에 하늘과 땅의 지리, 이치를 두루 섭렵을 하셔서 사람으로서의 그 열정을 다하셔서 결국은 천하의 만세 사표라는 그런 칭송을 받게 됐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경에 보이는 천생증민은 하늘의 뜻, 백성을 낳았다는 뜻으로 하늘의 이치대로 사람이 살아감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때 천은 상신 또는 상제로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후 민도가 차츰 높아지면서 대표적으로 천신, 지신, 인신으로 구분하여 세분화되었고 인간 이성의 존엄성을 자각함으로써 사물의 인식 범위가 확대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범신으로서 자연과 동화하였으나 모든 것이 조물주 천신인 천리 또는 천도에 근거함으로써 만물이 형성되고 순환하여 존재함을 믿고 따랐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중종 제1장을 보면 자사 공자님의 손자죠. 어릴 때부터 공자님 무릎에서 자라던 그 자사가 바로 성장해서 이 중용책을 편찬을 했다고 하는데 그 1장 첫머리에 바로 공자가 50에 지천명했다는 말씀을 새롭게 새겨서 천명지위성으로 풀이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늘의 명을 받은 것이 바로 우리 본성이다, 천성이다 하고 또 그 천성, 본성을 솔성 따르는 것이 바로 진리요 도다 이렇게 또 표현을 했고 그 도를 잘 닦아서 연마해서 완전한 인격을 갖추기 위해서 우리가 가는 것이 교육이다. 교가 나옵니다. 그래서 천명과 성과 솔성과 도, 수도와 교가 잘 일관성 있게 맥락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중용의 제1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통 어지린 하면 우리가 검은 먹글씨로 어지린을 보고 사랑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보통 사람 인변의 두 이자의 합이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서로 배려하고 이해하는 것이 어짐이다 하는 표현도 잘 됐지만은 현재는 칼라 시대고 또 새로운 시대이기 때문에 새 해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늘, 위의 하늘과 땅의 이치를 터득하여 하나로 아우르는 것이 어짐이고 사랑이다. 그래서 공자 말씀의 논어에서 천하귀인, 천하가 인으로 돌아간다는 얘기는 바로 천하 만민이 하늘의 이치와 땅의 지리를 잘 조화를 이루고 균형을 잡아서 천하가 어진 사람, 어진 세상 되도록 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에는 칼라풀하게 천인견 했고 아래는 기존의 먹글씨인 천인견으로 됐는데 이제는 좀 더 칼라풀하게 새롭게 인식을 할 필요가 있다 싶어서 하늘천, 어제린, 볼견 그리고 우리가 청소년들이 지금 한자 공부를 못하고 어렵다고만 생각하는데 바로 그 청소년들에게도 지도할 때 이렇게 칼라풀하게 해석을 하고 지도를 하면은 아마 호응도가 좋아질 거라는 것도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한가히 집에 계실 때 그 모습은 여유롭고 얼굴빛은 화평한 듯 늘 미소를 지으시니라 해서 논어 수리편 4절에 나오죠. 그 말씀을 인용을 해서 우리 공자 선생님은 평소에도 왜냐하면 주류천하를 다 하시고 그 도의 세계 또 천명을 하셨기 때문에 그 이상이 더 뭐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진리의 세계를 터득을 하신 그 마음과 그 태도는 늘 화평한 듯 또 미소를 지으셨다고 제자들이 본대로 그대로 표현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2500년 전 춘추 시대에 한가히 집에 계실 때 제자들이 바라본 공자님의 모습이 이렇다 하면 이미 도의 경지를
나타내신 거로 보인다 할 수 있습니다.